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시 컨설팅 네 번째 시간으로 고득점을 맞은 학생들, 특히 의학 기호를 목표로 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능 시험을 잘 보기를 정말 고대하시죠. 물론 수능 시험을 다 잘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뭐냐면 수능 시험을 못 봐도 걱정이고 수능 시험을 잘 봐도 걱정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수능 시험을 잘 보면 선택의 범위가 넓고 수능 시험을 잘 보면 갈 수 있는 대학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능 성적을 잘 보면 더 위험성이 커집니다. 선택의 폭도 좁아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과밀될 가능성이 높고 또 성적이 좋다 보면은 자칫 잘못해가지고 재수나 삼수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안정지원을 택해야 되는데 안정지원의 구간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고득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걱정이 매우나 크다. 이런 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 2023학년도 의학기월의 전체적인 선발 인원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격 예상 점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학과 가나다군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22학년도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진 대학과 학과는 어딘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의학기월 정시 지원의 경향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수능 시험을 아직 보지 않았고 또 수능의 결과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몇 점이면 어느 대학 가고 몇 점이 어느 학과를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수능 시험 보시고 점수가 나오면 우리는 숫자만 보게 됩니다. 숫자를 따라 숫자를 따라가다 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의 무조건 뒤에 서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입시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정시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지식을 갖춰야 되는 부분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에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거의 이렇게 막 어떤 분들은 책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큰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설명드렸었던 내용들을 꼼꼼히 다 체크하셔 가지고 책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거든요.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설령 너가 수능 시험을 못 봐도 내가 너를 반드시 대학을 보내준다 라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가지셔야 돼요. 결국은 내가 우리 아이를 반드시 대학을 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지. 특히 정시처럼 매우 중요한 거죠. 정시는 결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 결정을 내리게 되어질 때 우리가 통계나 데이터에 의존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지금서부터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의학계열, 특히 고득점을 맞은 학생들, 고득점이라고 하면 상위 1% 정도 내의 고득점을 맞은 학생들의 정시 지원에 있어서의 경향과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경향과 특징은 통계나 데이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성적이 좋은 학생, 상위 1% 이상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은 통계나 데이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있는 어떤 특정 사이트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그 내용을 믿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향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성적이 좋으면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성적이 좋으면 자칫 잘못해서 상향 지원을 하게 되어지면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적이 좋은데 왜 상향 지원을 해? 성적이 좋으면 그냥 원서를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성적이 좋다라는 개념이 무조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상위 1% 이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약대를 선발하고 또는 의대를 선택하고 수의대나 한의대를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의대라 하더라도 폭이 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통계나 데이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상향 지원이 불가하다.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되어져 있다. 그럼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져 있으면 결론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경쟁 과밀 구간에서 패닉 상황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자신의 성적대를 가지고 원서를 쓰다 보면은 결국은 똑같은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이 몰려있는 특정 지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정시 수능 시험을 보고 정시 결과가 나오면 모든 부들은 숫자를 보고 따라갈 거예요. 숫자를. 근데 그 숫자라고 하는 건 사실은 허상이고 허구거든요. 근데 그 숫자를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다 보면 특정 지점에 모든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모아놓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 점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보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사실들이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알고 있고 똑같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하고, 입시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수시와 정시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내가 학식이 높든 학식이 낮든 모든 부모님, 모든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은 뭐냐면 모든 사실들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직관적으로 반응해요. 직관적으로. 정년도의 통계나 데이터를 지나치게 신뢰하고 거기에 묶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시를 조금 더 많은 입시에 대한 이해나 노하우가 있으면 입시를 뒤집어 볼 수도 있고 입시의 뒷면을 생각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가나다군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상 부모님들, 특히 내가 내 자식의 원서를 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적인 여유를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결국은 경쟁 과밀되는 하나의 구간에 몰려들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패닉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시험을 잘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당연히 시험을 잘 봐야 돼요. 하지만 시험을 잘 봐서 상위 누적 비율 1% 이내의 성적을 갖춘다 하더라도 대학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적이 좋은 1% 이내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통계나 데이터에 의존해서 원서를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원서 지원의 폭이 좁아지게 되고 상향 지원이 불가해지고, 그러면 특정 점수 구간에 몰려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상위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훨씬 더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점들은 결국은 1% 이내의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상위 누적 비율이 만약에 10% 정도 된다, 15% 정도 되어진다, 내가 인서울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상위 1% 이상과 1% 이하를 구분을 주면 상위 1% 이하는 무조건 상향이에요. 가나다군 중에서 하나 정도 안정지원하면 무조건 두 개를 상향, 두 개 정도 안정지원하면 무조건 상향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상위 1% 이하 구간이고, 상위 1% 이상의 구간은 상향이 불가능한 구간이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추가 합격이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해. 야, 정시는 충원율이 높아, 이동률이 높아. 결국은 세 개의 원서 중에서 하나의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 정시는 틈이 많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걸 꼭 말씀을 드렸죠. 배치표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꼭 알아둘 점은 뭐냐면 상위 1% 이내의 구간은 6개 중에 2개, 6개가 아니죠. 3개의 원서 중에서 3개를 다 상향을 쓰거나 3개 중에 2개를 쓰거나 3개 중에 하나를 쓰거나 무조건 상향 지원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만큼 상위 1% 이하의 구간에서는 추가 합격을 발생시키기가 매우 어려워요. 여기서 얘기하는 추가 합격은 뭐냐면 흔히 말하면 건국대를 갈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를 뚫는 거죠. 그 정도를 뚫을 수 있는 점수의 구간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2년, 3년 동안에 많은 학생들이 상향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뭐냐면 상위 1% 이상의 구간은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 점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상위 1% 이상은 어떻다?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다. 결국은 모든 학생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자기의 성적대에 묻힐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자기의 성적대에 묻힐 수밖에 없지 그 성적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합격을 발생시킨다? 아니면 상향 지원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상위 구간을 뚫어내는 거는 1% 이하의 구간이 아니라 1% 이상의 구간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1% 이상의 구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의학계열의 선발 인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는 전년도하고 사실 모집 인원에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약대, 수의대 전체를 통틀어서 쓸 때 2022학년도 정시 선발 인원이 2,743명이고 올해 선발 인원이 2,707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2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인원 변동이 사실상 별로 없고요. 의대도 전년도에는 1,198명이었고 올해는 전년도에가 1,205명이고 올해는 1,198명으로 7명 정도 감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인원 변동이 사실상 별로 없죠.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모집 인원이 아니라 최종 선발 인원인데 과연 수시에서 정시로 2월 인원이 얼마나 발생이 되어질까? 전년도에 보니까 2월 인원이 2022학년도 의대 최종 인원이 1,281명이었고 2월 된 인원이 68명, 약 0.5% 정도의 2월 인원이기 때문에 2월 인원이 크지 않아요. 대부분 수능 체제가 완화되고 정시 인원이 증가하게 되어지면서 대학들이 수시에서 선발할 인원들을 대부분 수시에서 선발을 하고 있죠. 정시로 굳이 2월을 많이 안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2월 인원은 전년도보다 줄어들거나 아니면 인원 자체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최초에 나와 있는 모집 인원에서 약간 정도 늘어나는 거로 끝날 것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의학계열의 전체적인 선발 인원은 2022학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대에서 2022학년도 일반 전형의 선발 인원이 1,056명,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149명이었는데 올해 2023학년도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212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많이 늘었죠. 이게 2024학년도로 가면서도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계속 늘어납니다. 수시 전형에서의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도 늘을 뿐만 아니라 정시 지원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의대 선발 비율이 늘어난다는 점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학년도 이 데이터는 우리가 2022학년도에 활용했었던 데이터입니다. 2022학년도 의학계열 합격 예상 점수인데 지금 이 표는 작년에 제가 정시 컨설팅을 설명을 드리면서 활용했었던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이 과연 입시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졌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작년의 변화를 꼭 관심을 이렇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2023학년도에 우리가 원서를 쓰지만 2022학년도에 문이과가 통합이 됐고 2022학년도에 특히 군 이동이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2022학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아셔야 2023학년도에 대한 대비가 있을 수 있다. 요점 관점입니다. 자, 보시게 되어지면 자, 약대가 있고 수의대가 있고 한의대가 있고 스카이 대학이 있어요. 이 표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원쪽에 보면은 대학 410점, 408점 해서 399점까지 해서 표준 점수 합입니다. 저 표준 점수 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탐까지 해서 표준 점수를 합치고 있는 거죠. 영어를 뺀. 이 표준 점수 합은 그냥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준 점수 합이에요. 저 표준 점수 합으로는 합부를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학별 환산 점수로는 대학들끼리의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학과 학과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준 점수 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왼쪽에 보면은 상위 누적 비율이 있습니다. 0.36%의 상위 누적 비율, 하위 보면은 1.2%의 상위 누적 비율이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자연계 상위 누적 비율이 1.2% 이상이 되는 구간에서 뭐가 발생된다? 첫 번째는 약대 선발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 정도 되어지면 연세대 고려대가 물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0.8% 정도 때가 되어지면 약대, 그 다음에 수의대, 그 다음에 한의대, 그 다음에 고려대나 서울대 구간이 접목되는 구간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1%대의 구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상위 누적 비율 1% 이상 구간에서는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에 대한 데이터와 통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상향 지원을 못하죠. 왜 상향 지원하면 잘못하면 재수나 삼수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재수를 한다고 해서 상위 1% 이상의 성적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오히려 용기가 있고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소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 1% 이상의 구간에서는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다. 자기의 점수대에 맞는 그 구간에 다 매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이죠. 그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상위 1%가 되는 구간에서부터 어떻게 벌어지냐면 선택폭이 너무 넓어져요. 상위 1% 이하의 구간으로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1.2% 이하의 구간으로 내려가면 있는 게 뭡니까? 결국 연세대 고려대밖에 없어요. 하위 구간에서 올라오다가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에서 막히다가 1%가 넘어가면은 선택의 폭이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이렇게 이 구간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상하가 이렇게 맞물리는 구간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냐? 야, 내 점수대가 380점이야, 370점이야. 내가 갈 수 있는 점수대가 경희대학교를 갈 수 있는 성적대야.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서강대를 갈 수 있는 성적대야 라고 생각하면 경희대에서 성균관대나 한양대를 상향, 서강대에서 연세대 고려대를 상향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연세대 고려대가 물려있는 지점이 상위 1% 하위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구간은 적극적인 상향이 무조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작년도에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 문과 계열에서 이과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한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뭐냐면 연세대 고려대 그 하위 1% 이하의 구간은 완전히 난장판인 거예요. 상향 지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점으로 가야 되냐면 1% 이상의 지점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구간은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뭐가 된다? 신세계가 열린다. 왜 신세계가 열린다? 1% 이상의 성적을 갖추게 되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첫 번째는 서울대를 갈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한의대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의대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대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대도 갈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뽑는 인원이 조금 전에 보였던 것처럼 정시에서 선발하는 의학 계열의 선발 인원이 서울대를 제외하고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인원이 2,7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우리가 1% 구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야, 성적이 낮은데 내 성적이 예를 들어서 380점이야. 근데 어떻게 상위 1% 이상의 구간인 400점의 원서를 써서 붙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380점을 맞은 학생이 385점의 원서를 쓰면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380점을 맞은 학생이 385점 구간에다 상향 5점을 상향을 치게 되면 그 근거리는 나보다 더 점수가 가까운 학생들이 과밀되는 구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점수 간격이 클수록 그만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장점 있다는 점이죠. 이런 점은 제가 나중에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어지면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학계열의 합격 예상 점수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상위 1% 이상의 구간에서는 이만큼의 기회가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을 이 표를 통해서 보실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약학과 가나다군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만들었었던 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년도에 이 설명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약대에서는 저기 위에 보시면 의대나 치대로의 이동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그러니까 약대는 의대, 치대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약대에서 약대로 이동을 하거나 약대에서 한의대나 수의대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서울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좌우 군이동이 매우 활발하게 발생이 되어지고 충족률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특히 하위 구간의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매우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어려운 구간이 뭐냐면 가나다군에서 가군의 하위 구간, 나군의 하위 구간, 다군의 하위 구간이에요. 왜? 이런 가군의 하위 구간, 모든 모집 단위의 가장 하위 구간은 하위 구간에서 들어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군의 하위 구간이 되어 있는 대학들은 나군의 서울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약대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에 해당되고, 나군의 하위 구간은 연고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히 하위 구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내용하고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특히 상위 누적 비율을 봤었을 때 1%대다. 물론 이거는 해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서울대학교가 401점에서 405점일 때 누적 비율 402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402점대에 서울대학교가 있고 수의대가 있고 한의대가 있고 407점에 치의학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학교가 시작되는 지점이 2점이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략적으로 400점이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서울대, 약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가 다 열리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1% 하위 구간이 어디냐? 연세대, 고려대 이하의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는 대부분 연고대는 몰려드는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고대가 가장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연고대를 벗어나면 그 위의 지점서부터는 2,700명을 선발하는 의학계열, 그리고 서울대가 같이 맞물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1% 이상의 구간에서는 상향 지원이 매우 불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의과대학의 군의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도의 얘기인데요. 특히 작년도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이 있었고, 특히 2022학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125명 인원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군의동이 발생이 되어진 구간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연세대학교는 나군에 있다가 가군으로 이동했고, 카톨릭대학교 이동했고, 울산대학교 이동했다는 얘기고, 서울대학교는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진 대학들의 전년도의 입시 결과와 경쟁률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졌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변동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1% 이상의 구간 중에서 의대 같은 경우에는 면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통계나 데이터를 너무 믿지 마라. 특히 의대 하위 구간은 일반적으로 의대의 하위 기관은 일반적으로 통계나 데이터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 점수가 올라가는 구간이고요. 의대의 상위 구간은 실제 배치표에 나와 있는 점수 구간보다 하위 구간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모의 지원을 하고 최종적으로 모의 지원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대학의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는 점,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학생이 연세대학교 의예과의 원서를 쓰겠다고 하면 첫 번째, 그 학생의 성적은 사실일까? 당연히 사실이겠죠. 성적을 제출받으니까 입시기관에서. 두 번째는 학생들이 모의 지원을 한다고 해서 실제 100% 그렇게 원서를 안 쓴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시의 통계나 데이터를 너무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 1% 이상의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위험한 거는 뭐냐? 통계나 데이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도.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되고 경쟁이 과밀되는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좋은 성적대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대가 아니거나 약대가 되지 못하는 성적이라는 점은 꼭 이 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덩치가 엄청나게 커, 비교하자면.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힘이 엄청 세지만 실제로는 내가 한 대 딱 때리면 겁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한 대 맞고 울 그런 애들이에요. 결국은 상위 점수대로 가게 되어지면 소심해질 수밖에 없고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선택폭이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시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이 대학이 425점이야 라고 하면 대부분 425점이나 426점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점을 우리가 잘 이용하시게 되어지면 상위 1% 이상의 구간에서 상향과 추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 것을 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2021학년도에 가군은 경희대, 아주대, 중앙대, 인제대, 경북대 순으로 쭉 나열이 되어져 있었는데 2022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연세대, 카톨릭대, 울산대, 고려대, 성균관대까지는 군이동이 했고, 그 다음에 아주대나 인제대, 경북대 등은 군이동 없이 그대로 가군에서 인원을 선발을 했죠.
자, 나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는 서울대, 경희대, 중앙대, 부산대, 이화여대, 연세대, 미래, 의예과가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한림대나 충북대, 을지대, 건국대, 글로컬이나 원광대, 카톨릭, 간동대, 영남대는 군이동 발생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꼭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결국은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느냐, 발생이 되어지지 않느냐. 또 군이동 발생에 따라서 2021학년도의 원서지원의 전체적인 패턴과 2022학년도의 원서지원의 패턴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과연 2023학년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데이터, 똑같은 통계를 보고 가면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분석하고 하니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제 아들의 제 딸의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진다면 객관성이 떨어지고 여유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는 대로 믿고 보는 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꼭 명심할 거는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데이터 모든 사람이 보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그 반대로 가면 돼요. 반대로. 모든 사람이 보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역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간화군에서 군이동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다군의 군이동은 많이 발생이 되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사실 고득점자, 의학계열의 원서지원은 아주 간단해요. 이걸 꼭 아시면 반드시 내가 올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나 수의대를 반드시 갈 수 있다. 뭘 알면 된다. 상위 1%의 고득점을 맞은 학생일수록 원서 지원의 폭이 매우 좁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통계나 데이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도를 갖게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매우 좁고 상향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결국 비슷한 성적대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려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입시기관에서 발표할 때 어느 대학교 어느 학과의 원서 지원의 지점이 성균관대학교 의예과, 울산대 의예과 또는 원광대학교 의예과 점수가 만약에 414점이라고 만약에 입시기관에서 예측한다면 거의 대부분 414점의 학생들이나 415점의 학생들이 몰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학생들이 과연 어디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걸 고민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결국은 빈틈을 찾아내는 전략들이 추가 합격의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상위 1% 이상의 고득점을 맞았을 때 내가 의학계열의 원서 지원을 할 수 있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작년도에 설명드렸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점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적이 좋을수록 성적이 우수할수록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 이게 내 얘기를만 받아들이지 말고 나는 설령 390점을 맞았어. 그런데 어떤 애가 만약에 410점을 맞았어. 나는 410점인 학과에 원서를 써서 410점인 학과에 가고 싶어 라고 할 때 그 점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성적이 높을수록 선택의 폭이 좁고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시 컨설팅 네 번째 시간으로 상위 1% 의학계열의 지원자들에 대한 원서 지원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자료 준비해서 뵙도록 하고 수능이 얼마 안 남았지만 아마 잘 보실 겁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수능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아까도 말씀드렸죠. 잘 보든 못 보든 내가 반드시 대학을 보낸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끝까지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